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른 세계의 앤트 코비입니다. 오늘은 시간 여행을 떠나 상하이의 매혹적인 역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소박한 어촌 마을에서 번화한 글로벌 대도시까지 상하이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19세기 중반 상하이는 인구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 덕분에 중요한 무역 거점이 되었고 1842년에는 조약 항구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무역과 투자가 쏟아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20세기 초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번영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는 상하이에게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상하이는 복서 반란, 제1차 및 제2차 중일 전쟁, 중국 내전 등 수많은 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계속 번창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급속한 산업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상하이의 공장에서는 자전거부터 라디오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으며 상하이의 노동자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상하이는 새로운 개발과 현대화의 물결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동방명주 타워와 상하이 월드 파이낸셜 센터를 비롯한 고층 건물이 건설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상하이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상하이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일본군은 상하이를 중국 내작전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상하이는 폐허가 되었지만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의 조개지를 인수하면서 상하이는 특히 섬유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새로운 고층 빌딩과 현대식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의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항구, 공항,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상하이는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숙련된 인력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에 매료된 외국 기업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상하이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상하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과 가장 흥미로운 문화 랜드마크가 있는 글로벌 대도시입니다. 상하이의 경제는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기술과 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전통 정원과 사원부터 현대식 박물관과 갤러리까지 상하이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발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독특한 중국과 서양 건축물의 조화는 상하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의 유서 깊은 와이탄 지구에는 한때 외국계 은행과 무역회사의 본거지였던 웅장한 신고전주의 건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강 건너 상하이의 금융지구인 푸동에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 즉 푸퉁에서는 여전히 중국 전통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 도시 계획의 발전은 중국과 서양의 전통에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초 도시는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넓은 대로와 현대적인 인프라가 건설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상하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고속열차, 지하철, 버스 네트워크가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풍부한 예술적, 지적 교류의 역사를 지닌 문화의 용광로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상하이는 중국 문화를 현대화하고자 했던 작가, 시인, 예술가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상하이에는 중국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을 모두 선보이는 수많은 갤러리와 박물관이 있어 예술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상하이는 중국의 5대 조약 항구 중 하나였으며 이는 곧 외국 무역과 영향력에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관, 레스터하우스 호텔, 상하이 클럽 등 상하이를 상징하는 건물이 많이 지어졌어요. 이러한 웅장한 건축물과 함께 상하이의 건축물은 중국, 서양, 아르데코 양식이 혼합된 다문화적인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적인 건물 중 상당수가 보존 및 복원되어 상하이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상기시켜줍니다. 20세기 초는 상하이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이 도시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전세계 기업가와 사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하이 국제 정착초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곧 상하이에서 가장 번영하고 국제적인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는 중국 전통의 풍미와 세계 각국의 영향을 혼합한 상하이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유리도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상하이에게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949년 중국 혁명 이후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가 상하이를 장악하면서 도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시의 유서 깊은 건물이 많이 파괴되었고 중공업과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는 유입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는 계속해서 번창했으며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하이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활기차고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상하이는 글로벌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이며 예술과 문화가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수동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부터 프랑스 조개지의 유서 깊은 동네까지 상하이에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은 상하이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하이의 매혹적인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히 가세요.